네, 이번 시간에는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할 세미나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 세미나 때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발표 전까지 여기 앞부분으로 채워 넣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어택을 살펴볼 건데 이전에 맥앨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맥앨리스는 이제 길이 K의 메시지 M을 암호하기 위해서 곱바 코드 G를 사용해서 원본 메시지 K를 다음과 같이 길이 N의 코드워드로 선형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선형 확장된 코드워드에 오류를 임의로 넣음으로써 암호문을 완성하게 되고 이 디코딩 과정에선 그 암호문에 대해서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사용해서 오류가 만약에 없다면 신드롬 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오류를 수정해 줍니다. 네, 그렇게 암호문을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여기서 이제 곱바 코드 G를 그대로 쓰면은 누구나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구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G를 비밀스럽게 숨기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왼쪽에 가역 행렬, 오른쪽에 순열 행렬을 곱함으로써 스크램블된 곱하 매트릭스 G'을 공개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신자는 원본 H를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활용해서 암호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맥앨리스는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코드 기반 공개키 인증 스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턴이 1993년에 제안한 것으로서 이 스킴은 주어진 신드롬 값에 해당하는 로우 웨이트의 코드워드를 찾기 어렵다에 기반한 스킴인데 이게 어떤 말인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로아 필드 상의 NK 랜덤한 리니어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저는 페리티 체크 행렬 HV 그리고 코드의 미니멈 디스턴스보다 약간 작은 정수 W를 공유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유저는 웨이트 W에 n비트 벡터 S를 개인키 시크릿 키로 가지게 되며 공개키는 신드롬 값인 SH가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모두가 공유하고 공개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키 S에 대한 신드롬 값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값을 알 때 이 낮은 무게의 벡터 S를 찾아낼 수 없다는 어려움에 근거하는 공개키 스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페리티 체크 행렬 H가 있을 때 신드롬 값을 만족하는 낮은 무게의 벡터 S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로 놀리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 S 값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S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기반 암호에서 중요한 게 이 로우 웨이트의 벡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인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베이스 암호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키로 사용되는 스크램블된 G'으로부터 원본 G를 복구하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리니어 코드를 해독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암호문으로부터 플레인 텍스트를 복구하는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첫 번째 구조 공격 또한 대표적인데 저희는 이 두 번째 항목이 더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어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리티 체크 행렬 H와 신드롬 값이 주어졌을 때 이 낮은 웨이트의 벡터 C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낮은 벡터 C를 찾아내는 것이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어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H가 n개의 변수와
n개의 변수를 가진 방정식이 n-k개로 구성된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어떤 c가 해가 되고 요게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주어졌을 때 요 s가 나오는 낮은 무게의 벡터 c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어택이 가능한 이유가 맥앨리스에서 이 고파코드 G를 숨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스크램블하는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이 G'으로 생성한 코드워드의 오류 수정을 원본 G에 대한 원본 H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어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페리티 체크 행렬 H와 신드롬 값이 주어졌을 때 낮은 무게의 벡터 C를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수정한 다음에 요 H'에 해당하는 S'에 대한 코드워드 C'을 구함으로써 왼쪽 식에 대한 C를 저희가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살펴보면은 H'은 다음과 같이 쓰고 S'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 C', S', H'이 어떻게 왼쪽과 동일하느냐를 증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 왼쪽 식을 요 오른쪽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풀리고,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순열 행렬과 순열 행렬의 전치 행렬의 곱은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행되고, C 곱하기 H의 값은 원본 S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SUT는 S'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 식을 품으로써 저희는 원본 C를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 두 가지 신드롬 디코딩 계산이 동등함을 증명했고, 요 동등한 것에 기반해서 하나를 풀면 다른 것도 풀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살펴보면은 페리티 체크 행렬 H와 어떠한 신드롬 값 S 값이 있을 때 요 낮은 무게의 벡터 C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은 원본 H에서 n-k의 컬럼을 열을 랜덤하게 골라줍니다. 그리고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해서 이 원본 H에서 위에 H' 형태의 행렬을 형성해 줍니다. 이 n-k개의 행렬을 왼쪽으로 바꿔주는 순열 행렬 과정이 들어가 있고, 가우스 소거법을 위한 가역 행렬 U도 왼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된 행렬과 원본 신드롬 값에다가 가역 행렬을 곱한 S' 값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위의 과정을 성공할 때까지 P와 U를 변경해 가면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새로운 H'과 S'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낮은 무게의 벡터 C'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똑같이 낮은 무게 C를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앞서 저희가 바꿔준 요 H'의 행렬을 살펴보시면은 왼쪽에 n-k 비트가 단위 행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사실 인포메이션 셋이라고 무시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S'에다가는 SU를 곱한 값이 생길 것이고, 이것도 n-k 비트입니다. 이렇게 S'과 H'이 주어졌을 때 C'을 찾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S'의 값 n-k를 여기 그대로 C'의 n-k 비트에 넣어준 다음에 뒷부분은 전부 다 0으로 구성해주면은
요 C'과 H'을 곱했을 때 그대로 SUT 요 S'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0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곱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weight W, 요 n-k 비트만 요 결과값 S'에 관여하기 때문에 쉽게 C'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요 신드롬 값의 무게가 W,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이 로우 웨이트한 W이냐를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S'의 값이 만약에 W라면 공격이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C'은 순열 행렬을 곱한 거기 때문에 웨이트는 똑같이 W가 유지되면서 요거에 대한 위치만 다시 퍼짐으로써 요 과정을 통해서 원본 C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네, C'은 CP이기 때문에 네, 다음과 같이 C'을 구하면은 원본 코드 C를 찾음으로써 요 원래 저희가 찾고 싶었던 C를 찾아서 오리지널 신드롬 디코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어택을 알고리즘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은 네, 원본 H, S 그리고 작은 웨이트 W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값은 당연히 요 H가 있을 때 S 값을 도출해내는 벡터 C, 여기선 2로 표현되는데 로우 웨이트의 벡터 C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요 페리티 체크 행렬 H를 다음과 같이 H'으로 변경해주는 U와 P를 계속 변경하면서 계산하고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으로 왼쪽에 n-k 비트가 단위 행렬로 구성되었을 때 요 신드롬 값, 새로 생성된 신드롬 값의 웨이트가 W이냐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W면은 요 C'에다가 P의 인버스 1을 곱함으로써 원본 C를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걸 종합해보면은 스턴의 그 퍼블릭 키, 공개 키 인증 스킴은 주어진 신드롬 값에 해당하는 특정한 무게, 로우 웨이트의 코드워드를 찾는 어려움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은 정반대로 이렇게 주어진 신드롬 디코딩 문제에서 낮은 웨이트 W의 코드워드 C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이 H에 대한 선형 시스템의 해를 찾는 것인데 여기서 무게 조건 때문에 해가 독특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수행되는 요 H'이 완성되는 조건은 요 저희가 랜덤하게 고른 n-k개의 행렬을 제외한 요 k개의 행에서 오류 벡터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웨이트의 값은 요 왼쪽 n-k에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 k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선형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요 왼쪽의 방정식의 선형 시스템만 해결함으로써 네, 오류 벡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봤다시피 저희가 방금 소개한 공격은 요 우측 오른쪽 K인 인포메이션 셋에 에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공격을 좀 더 진화시켜서 스턴이 제안한 것이 요 오른쪽 인포메이션 셋 K에다가 작은 오류를 허용하면서 요 신드롬 값을 만족하는 벡터를 찾아내는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네, 바꿔서 접근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스턴의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인포메이션 셋에서 오류를 허용하지 않았던 반면에 스턴의 공격에서는 2P의 작은 오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스턴은 이 페리티 체크 행렬 H에서 랜덤하게 L개의 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이 되고 P가 각각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서 2P로 구성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와 L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나오지 않았는데 논문에서도 그냥 최적화된 수를 사용한다 하고 넘어가길래 저도 우선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P와 L을 설정해 놓고 인포메이션 셋, 요 K 열을 두 그룹 X와 Y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X에서 P개의 열을 선택하고 그게 A가 됩니다. 즉 빨간색이 되고 동일하게 Y그룹에서도 P개의 열, 즉 B가 되는 열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A열과 B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A열과 B열과 요 앞서 선택한 A개의 행에 대해서 초록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AB열에서 초록행에 해당하는 합을 계산합니다. 즉 얘와 얘를 계산하고 얘와 얘를 또 계산하고 얘와 얘를 계산해서 이렇게 전부 다 구성한 것들이 파이 A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요 파란 B에도 적용해서 파이 B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콜리전 단계입니다. 만약에 요 파이 A 얘가 같다면은 그리고 이 같은 게 이 초록 줄에 대해서 전부 다 같다면은 요 파이 A는 파이 B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요 A 합집합 B 즉 요 빨간 열과 파란 열 이 컬럼들의 썸을 계산합니다. 그럼 당연히 한 컬럼으로 나오고 얘는 M 곱하기 K 비트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즉 썸은 n-k 비트 벡터가 될 것이고 요 n-k의 비트 벡터의 웨이트가 기존 오류의 개수 빼기 2p인지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가 t-2p를 만족한다면은 요 빨간색과 파란색에 해당하는 인덱스에다가 1을 넣어주고 다른 인포메이션 셋의 위치에는 전부 다 0을 채워줌으로써 웨이트 2p에 대한 벡터를 이 인포메이션 셋에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인포메이션 셋은 전부 다 0으로 구성시켜 놓고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웨이트에 대한 코드워드를 찾았는데 이 스턴의 공격에서는 이 왼쪽 인포메이션 셋에 넣어도 웨이트를 찾고 이 오른쪽은 아시다시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신드롬 값에 해당하는 나머지 웨이트를 여기서 적용함으로써 총 마무리되는 벡터를 찾아낼 수 있는 공격법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문제는 페리티 체크 행렬 H와 특정 신드롬 값 S가 주어졌을 때 이 낮은 무게의 벡터 C를 찾는 것이 어려움을 공격하는 방법이었고 실제로 저희의 맥앨리스에서는 오류가 포함된 암호문 C가 주어졌을 때 이 암호문 C로부터 신드롬 값이 0이 나오는 코드워드 C를 찾아서 메시지 M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르게 접근해서 인포메이션 셋 디코딩 요 로우 웨이트의 벡터를 찾으면은 맥앨리스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로우 웨이트의 코드워드를 찾는 문제를 살짝 더 큰 리니어 코드에서 찾음으로써 맥앨리스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맥앨리스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이 코드워드 C로부터 디스턴스 T만큼 떨어진 코드워드 Y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T 웨이트의 오류 벡터를 2라고 하면은 원본 코드워드에 오류 벡터를 더해서 암호문 Y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암호문 Y에다가 원본 코드워드를 빼게 되면은 웨이트 T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나온 벡터가 오류 벡터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C의 라지 C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그 오류 벡터의 무게인 T보다 크다면 이 오류 벡터는 라지 C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지 C의 미니멈 디스턴스가 당연히 이 T보다 크니까
2는 라지 C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C에 C 플러스 Y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Y 마이너스 오류 벡터는 라지 C의 요소이고 Y로부터 T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맥앨리스 시스템의 인코딩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신의 메시지랑 곱합 코드를 사용해서 코드워드 C를 생성하고 그 뒤에 오류 벡터 1을 추가해서 원본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똑같고 여기서 기존의 곱합 코드의 특성에서 살펴봤었을 때 코드 C에 대한 미니멈 디스턴스는 2t 플러스 1이고 오류 수정 가능 개수가 t였기 때문에 이 에러 벡터의 웨이트가 코드워드의 미니멈 디스턴스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인포메이션 세티코딩 어택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본 생성 행렬에다가 암호문을 추가한 생성 행렬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 행렬에 대한 로우 웨이트 코드워드를 찾는 공격을 실시하면은 이 신드롬 디코딩 시에 유일하게 웨이트 T의 코드워드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코드워드가 이제 y-c인 즉 오류 벡터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앞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의 목표인 로우 웨이트 코드워드를 이 암호문 하나가 추가된 조금 더 큰 리니어 코드에서 찾음으로써 원본 C를 획득하고 원본 메시지 M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맥앨리스에는 이 생성 행렬에 여기 잘못 쓰여 있는데 암호문을 더한 G2' 새로운 생성 행렬에 가장 작은 미니멈 디스턴스 T를 가지는 생성 행렬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성 행렬에서 앞서 계속 수행했던 낮은 웨이트 T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웨이트 T의 벡터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즉 이 G2'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세팅 코딩 이 G2'으로 변경하고 여기서 이제 로우 웨이트 T의 벡터를 찾음으로써 오류 벡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코드워드를 복구하고 원본 메시지까지 복구하는 공격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여기서 추가될 게 맨 앞부분에 그 고려대 교수님 질문 사항이랑 그리고 그 스턴 부분 좀 더 보완하고 네, 요 마지막 맥앨리스에 대한 공격 쪽 부분도 살짝 더 보완해서 실제 발표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